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지 그리고 절연, 절로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를 제가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아주 문제 재밌게 푸시라고 제가 54개 문제 많이 넣었습니다. 한번 내용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지입니다. 접지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탁기를 사용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세탁기를 사용할 때 자, 혹시 이 세탁기는 이제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전원을 연결하고 세탁기를 잘 사용하다가 혹시 이 안에서 누전 사고가 이제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모터가 있는데 그러면 세탁기의 외함은 철이기 때문에 이 겉에 전하가 세탁기의 외함에 이제 찌찌찌찌찌찌찌찌 움직이게 있는 거죠. 전기는 움직이고 싶어 해요. 어디로? 전기가 어디로 움직이고 싶어 하나요?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전위가 가장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전위가 가장 낮은 곳, 기준이 되는 곳, 그건 바로 땅이죠. 그렇죠? 전위가 가장 낮은 곳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이제 사람이 세탁기를 딱 만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싸! 하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제 대지로 전하들이 이동하게 되죠. 방전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건드렸을 때는 가슴 부분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장의 쇼크에 의해서 사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약 30mA, 즉 0.03A가 흐르게 되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안 되겠다.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미리 이 세탁기를 땅에다가 전선을 하나 묻어두자. 여기다가 세탁기 외함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접속해서 이걸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자. 그러면은 이상 전하가 있을 때 이상 전하가 발생하게 되면 가서 사람이 건들더라도 자, 전기는 어디로 더 많이 흐르죠? 이제 전하는 세탁기에 충전된 전하는 땅으로 가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이 전선을 통해서 가든지. 사람을 통해서 가려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의 저항은 한 5,000옴에서 10,000옴 정도 되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여기 있는 전선의 저항은 뭐 커봤자 100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50분의 1로 더 쉬운 거죠. 50배 더 쉬운 거죠. 그렇죠? 혹은 15mm라고 하게 되면 5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전선을 통해서 대지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접지공사라고 하게 됩니다. 접지공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에 세탁기 이렇게 접지공사 한 거 있습니까? 없죠. 왜요? 언제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요? 땅에다가 묻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예 세탁기의 외함을 이 플러그 있는 부분에다가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플러그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한쪽에 금속면이 이렇게 있죠. 금속면이 나중에 이 세탁기의 외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속 철편 부분이 여러분들이 건물 땅에 묻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여기다가 딱 꽂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만나서 접지되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접지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접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여기 있는 전선의 저항, 전선이든지 여기 접지극의 저항이 작을수록 좋다. 저항이 작을수록 우리가 몸의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야 좋은 겁니다. 아셨죠? 저항이 작아야 되는 거. 또 접지극 같은 경우에는 깊이 묻어야 되겠죠. 그렇죠? 깊이 묻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접지에서 중요한 거는 저항을 일단 작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선도 조금 굵을수록 좋은 거죠. 전선이 굵어야 저항이 더 작게 되니까 접지극의 저항을 어떻게 작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접지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접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1종, 2종, 3종, 4종 4개로 나눕니다.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그 다음에 특별 3종 접지. 이렇게 사실 나누는 것도 좀 우습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 접지를 장소 어디다가 하느냐? 장소. 이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일종은 보기에 종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은 특고압 혹은 고압의 기계기구가 있는 곳. 일종. 피뢰침 뭐 이런 거. 일종. 그 다음에 이종은 자 변압기.
2차 측 중성점. 그러면 2종. 3종은 400V 미만의 저압의 기계기구, 특3종은 400V 이상의 저압의 기계기구. 근데 3종 하는 거 네온 변압기, 여기 하나 하는 거는 네온 변압기 외항. 이거는 또 풀장용 수중 조명. 기본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에 전선의 그러니까 저항, 접지 저항은 얼마큼 해야 되는가? 여기는 10옴. 이 종은요.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옴. 3종은 100옴. 특3종은 10옴. 다음에 전선의 굵기. 여기 6 스퀘어. 여기 16 스퀘어. 여기 2.5 스퀘어, 2.5 스퀘어 이상 되어야 됩니다. 물론 2종인데 고압을 저압으로 직접 변성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는 6스퀘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외 기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략 틀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접지공사. 접지공사의 목적. 기기 절연물 손상으로 생긴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 방지. 감전 방지의 목적. 밑줄. 이게 만약에 전기 기사에서 물어보게 되면은요, 뭐 기기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옥내로 주로 이야기할 때는 감전 방지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고자 혼촉 시 고압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 세 번째, 뇌해 방지. 다음에 보호 계전기를 신속하게 동작한다. 5번째,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대지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 막는다. 다음에 접지공사의 종류. 여기 이제 제가 쓴 것과 똑같은 내용 있죠. 자, 1종 접지공사 어디 하게 되느냐? 그냥 일단 봅니다. 특별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철로. 고압 및 특고압의 기계 기구의 외함. 고압이나 특별고압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1종 접지공사를 하는 곳, 필외기, 필외침, 특고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외함, 고압 계기용 변성기 외함, 전기 집진장치.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만날 수 없는 것들이죠. 필외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있죠. 두 번째, 제2종 접지공사. 고압 및 특고압이 저압과 혼축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 그 밑에 나번에 제2종 접지공사를 하는 곳. 주상 변압기 2차 측, 특고압 및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2차 측. 이런 곳. 다음에 3종 접지공사. 400V 미만의 저압 기계기구. 3종 접지공사 하는 곳. 400V 미만의 저압 기계기구, 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 거기 밑줄 치십시오. 뒤에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자, 특고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은요, 여기는 1종 접지라고, 그냥 고압용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은 여기 3종 접지를 합니다. 4번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 400V가 넘는 저압 기계기구의 외함. 그러니까 저압이니까 교류 600V까지 했죠. 400이 넘고 600이 안 되는 곳은 특3종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곳, 400V 이상의 저압 기계기구, 그 다음 풀용 수중 조명, 풀장. 풀장이 뭐예요? 수영장이잖아요. 그렇죠? 수영장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집에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아무 집에 다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풀장은 특별한 집에 있으니까 특별. 근데 풀장용 수중 조명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2차 측, 그러면 또 일종이에요. 풀장용 수중 조명하면은 특3종입니다. 세 번째, 접지공사의 방법. 1번,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 깊이 묻는다. 75cm 이상. 두 번째, 지하 75cm부터 그 다음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한 절연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덮어야 된다. 사람이 만질 우려가 있으니까. 세 번째,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까지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네 번째, 접지선을 철주 등의 금속체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만약에 접지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철주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 접지를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1m 정도 이격해서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접지선에서 전기가 다시 철주를 따라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전류가. 그래서 1m 이상 이격시킨다. 1m. 그 다음에 5번에 수도관이 지중해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을 때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접지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집에 옛날식이라 이런 콘센트도 없어요. 그 접지선 어디에 연결할까요? 우리가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수도관이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기 땅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수도관을 접지선으로 쓰려게 되면은 3옴 이하가 돼야 됩니다. 가스관 이런 거 안 돼요. 수도관이어야 된다. 수도관. 3옴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연저항. 절연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여기 전선, 제가 구리선이 있게 되면 이 구리선에 고무를 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구리선과 이 고무의 절연 저항은 몇 옴이 돼야 될까요? 저항은요. 이건 무한대일수록 좋은 거죠.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일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지 전류가 누설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는 없고, 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주는 거죠. 우리가 생수를 먹는데, 공장에서 생수를 하는데, 그 안에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분자 하나라도 없을 수는 없죠. 그냥, 이 정도면은 ppm, 뭐 여러 가지 봐서, 이 정도면 먹을만 하다라고 우리가 정하겠죠. 그쵸?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메가옴의 기준으로 저항의 허용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150V 이하가 될 때는요, 0.1 메가옴. 150에서 300V일 때는요, 0.2 메가옴. 10만 옴이죠. 10만 옴, 20만 옴. 300V에서 400V가 될 때는요, 0.3 메가옴. 그 다음에 400V가 넘을 때는 0.4 메가옴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괜찮습니다. 신규 공사인 경우에는 뭐 1메가옴 이런 말도 있는데 기능사에서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절연저항 기준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 있겠어요? 다음 중 220V일 때는 절연저항이 얼마여야 됩니까? 절연저항 측정기라고 해서 매거로 이렇게 딱 측정하는데 슛 버튼 딱 누르게 되면은 딱 저항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누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외우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힌트 드릴게요. 쉽게 외우는 방법. 자, 시험 문제에서 220V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 얼마예요? 여기서 이 사이에는 110V밖에 없잖아요. 110 문제 나오게 되면 앞에 0점만 붙이면 됩니다. 0.1. 여기 150에서 300이면 뭐밖에 없어요? 220이죠? 220 나오게 되면 0점만 붙여요. 0.2메가. 300에서 400이면 380V밖에 없어요. 그러면 0점 붙여요. 0.3. 400V 나오게 되면은 앞에 0점만 붙여요. 얼마? 0.4. 이렇게 앞에 0점만 붙이면은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이거 다 외우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있어요. 절연 내력 시험은 예를 들어 전동기 같은 것이 우리가 절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 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막 권투 선수가 있는데 권투 선수를 막 가지고 공 같은 걸로 막 때렸을 때 얘가 몇 분 동안 버틸 수 있느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간 한다고 해서 10분간 시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는 몇 배? 우리가 보통 테스트하는 것의 1.5배 정도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세기로. 예를 들어 7000V 이하일 때는 보시게 되면 시험 전압이 1.5배인데 예를 들어 100V짜리 1000V짜리 제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1000V짜리 뭐 모터다라고 하게 되면은 1500V로 테스트하게 되는 거죠. 10분 동안. 2000V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3000V로 테스트하게 되는 거죠. 10분 동안. 그런데 만약에 100V짜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얼마예요? 원래는 150이 되어야 되는데 500이 안 될 때는 그냥 기본값 500V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 이하는 그냥 기준 전압 500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최저 전압이 500이에요. 그 밑에 회전기 및 정유기 내압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 전로의 보호. 전등, 전열기, 전동기 등 부하의 전기를 공급할 때는 과전류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감전이나 기계, 기구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전로 보호용 계폐기,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저압 계폐기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1번, 부하 전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 필요가 있는 곳에 당연히 차단기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로라고 하는 거는 전선로죠. 전기가 가는 길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호할 거냐? 계폐기, 퓨즈, 차단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인입구나 기타 고장 점검 등으로 인하여 전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퓨즈의 전원측.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곳이래요. 그렇죠? 누전 차단기 어디 시설해야 되는지 보죠. 사용 전압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기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곳에는 시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데 60V가 넘을 때는 시설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택의 옥내와 시설하는 대전압이 150을 넘고 300 이하일 때는 인입구에 설치한다. 세 번째, 습기가 많은 곳에는 설치한다. 이런 곳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퓨즈. 퓨즈는 전로에 과전류가 계속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자동 차단기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열로 퓨즈가 녹아서 전선로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자, 퓨즈는 아주 멋있는 친구예요. 스스로 끊어지게 돼요. 퓨즈 잘 연결돼 있다가
10A짜리라고 하게 되면 10A가 넘게 되면 딱 끊어지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후단을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수련회 같은 거 가게 되면 항상 촛불 켜고 촛불을 의식하죠. 와, 스스로를 태워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촛불을 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촛불 같은 게 전기에서는 퓨즈예요. 퓨즈는 스스로의 몸을 녹여서 자기 후단에 있는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퓨즈가 종류가 있어요. 거기 고압용 퓨즈와 저압용 퓨즈가 있습니다. 고압에서 사용하는 것과 저압에서 사용하는 퓨즈가 있습니다. 고압은 또 두 종류예요. 포장 퓨즈가 있고요, 비포장 퓨즈가 있습니다. 커버로 덮여 있으면 포장이고요, 덮여 있지 않으면 비포장입니다. 포장일 때는요 1.3배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2배의 전류에 120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비포장일 때는요 1.25배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끊어져야 됩니다. 2배의 전류에 2분 안에 끊어지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압 퓨즈인 경우에는요, 수평으로 붙일 때, 그냥 어쨌든 저압일 때는 1.1배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요, 110%의 과전류에는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A짜리 저압 퓨즈라고 하게 되면은 10A가 넘으면은 10.1A일 때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11A까지는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전격 전류의 2배가 흘렀을 때는 아래 시간에 따라서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퓨즈의 용단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다섯 번째, 과전류 차단기 시설. 과전류 차단기 시설. 여러분 집에 있는 MC12, 그 배선용 차단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과전류 차단기가 되는 거죠. 과전류 차단기와 퓨즈, 배선용 차단기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죠. 그런데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설치하고요, 간선의 전원측이나 분기점에 시설하고, 시설이 제한되는 곳은 어디냐?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되고, 시설 제한. 중성선, 그 다음에 접지선, 여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중성선, 접지선. 여기는 이상전류가 흘러야 되는 곳입니다. 중성선에 근데 시설을 해서 끊어지게 되게 되면은 선간전압에 선간에 물린 부하들끼리 전압의 불평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동시동작형, 네 개를 다 껐다 켰다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간선의 과전류 차단기. 인입구의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부분을 간선이라고 하게 된다. 자, 간선의 허용 전류가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전동기 전격 전류의 합, 이런 얘기 나와 있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전동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선은 몇 암페어까지 버틸 수 있는 걸 사용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이게 10A짜리면은요, 이 전선은 딱 10A까지만 버틸 수 있어야 될까요? 조금 더 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전동기가 50A 이하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곱하기 1.25배를 해준 만큼의 허용 전류가 돼야 되고요. 50A를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곱하기 1.1배만큼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모터 전류가 10A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선은 50A가 안 되니까 1.25배에서 12.5A를 버틸 수 있는 전선을 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 60A다 그러면은 50A가 넘기 때문에 1.1배 해줘서 66A가 넘는 허용 전류를 가진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선의 허용 전류입니다. 근데 또 위에 배선용 차단기 있죠. 배선용 차단기는 뭐냐면은 모터의 3배 용량을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차단기 선정과 그 다음에 이 간선의 선정, 그 다음에 여기에 마그네트의 선정, 그 다음에 EOCR의 선정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좀 아쉽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좀 실무 관련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5번, 동그라미 5번, 전동기 등의 과전류 차단기는 전선 허용 전류 2.5배 이하야 된다고 밑에 있고요. 배선용 차단기 시간 있네요. 그렇죠? 배선용 차단기가 30A 이하일 때는요, 2배의 전류가 흐를 때 2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30A 이하가 될 때는요, 2배의 전류가 흐를 때 2분 안에 끊어져야 되고요. 30에서 50 사이는요, 그때는 30에서 50 사이에는 2배의 전류가 흐를 때 4분 안에 끊어져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6번에 분기회로 시설. 자, 메인 차단기가 있고, 자, 이렇게 간선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분기되는 차단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은 분기되는 선이 있을 때 거기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차단기를 얼마나 가까이 설치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 수도관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도관에서 옆으로 저기 관을 하나씩 뺐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해야 되겠죠. 왜? 나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상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밸브를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 멀리 설치하면 안 되고 분기하는 점에서부터 가까이 설치해라 이 얘기예요. 기본은 3m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3m 이내. 아셨죠? 3m 이내. 예. 끝! 그 내용이 끝이에요. 원래는 3m 이하로 한다. 근데 뭐 전기를 좀 많이 쓸 때 35%에서 55% 쓸 때는 8m, 35% 쓸 때는 8m 이하, 55% 넘을 때는 길이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3m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능사에서는 3m 많이 물어봐요. 자, 문제 또 풀어볼까요? 재밌죠, 그쵸? 네, 문제. 자, 1번. 제3종 접지공사를 시설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3종 접지공사는 감전을 방지한다. 저기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오면서. 네. 자, 두 번째. 전동기의 접지공사라는 주된 이유는 뭐냐? 감전 방지다. 세 번째.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감전 방지, 보호개전기 동작 확보, 이상전압의 억제인데 2번에 전로의 대지전압 상승? 이건 아니죠. 대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거죠. 4번에 접지를 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번에 이상전압을 발생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죠. 원인이죠. 이거는 원인. 5번에 주상변압기의 고저압 혼촉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 고저압 혼촉 방지, 이종 접지. 6번에 변압기 중성점에 이종 접지 공사를 하는 이유는 고저압 혼촉 방지. 7번에 접지 저항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접지 저항. 전선의 굵기도 영향을 주고, 자, 이렇게 접지 그게 저항, 대지 저항이라고 합니다. 대지 저항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4번 대지 저항. 8번에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하는가? 접지선은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3번. 9번에 접지 전극의 매설 깊이는 얼마큼 해야 되는가? 75cm 이상, 0.75m. 4번. 10번.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에서 접지선을 철주나 기타 금속지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철주에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되는가? 1m 이상 떨어진다. 4번 100cm. 11번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몇 옴 이하여야 되는가? 특별 3종 10옴. 1번. 12번 1종 접지공사 몇 옴? 15. 13번 1종 접지공사 접지선 6제곱밀리미터. 2번. 14번 3종 접지공사랑 특3종 얼마? 2.5. 15번 접지저항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접지저항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접지저항 측정계. 그 다음에 콜라우시 브릿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4번. 16번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계기용 변성기. 고압계기용 변성기는 3종. 특고압은 1종. 답은 3번이죠. 17번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는 몇 종? 1종. 18번 이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종 접지저항은요 일선 지락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선. 그러니까 하나가 땅에 닿았을 때 그때 흐를 수 있는 전류인데 일선 지락전류 분의 150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19번 풀장용 수중조명을 넣는 용기의 금속재는 몇 종? 풀장용 수중조명 특3종. 풀장 어디 있다고요? 특별한 집에. 20번 사용전압이 380V인 저압용인 유도전동기의 외함 400V가 안 될 때는 3종. 답 3번. 21번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때는 3종. 잘 풀리죠? 괜찮죠? 예. 22번 접지 전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은 이걸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고 합니다. 접지 저항. 23번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인양 강도가 접지선은 몇 스퀘어? 1총 6스퀘어. 24번 다음 중 접지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특별 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고압 측 한 단자에 시설하는 거는 자, 이거 3종이 아니라 1종입니다. 1종. 25번 1종 및 2종 접지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접지극은 동봉, 접지극은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했다. 3번에 지표 지하 모두에 5개용 비닐 전선을 사용했다. 안 됩니다. 5개용은 안 돼요. 5개용만 빼고 돼요. 26번 네온 변압기를 넣는 금속함의 외형 네온 변압기 3종.
27번에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때 몇 옴 이하일 때? 3옴 이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답 3번. 28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하는가? 절연전선은 무슨 색깔? 녹색을 사용해야 되죠. 29번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몇 cm 이상? 75cm 이상 매설해야 되죠. 30번 접지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이 접지저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요. 1번 접지봉의 연결 개수를 증가시킨다. 이걸 여러 개 나와요. 병렬로. 병렬일 때는 저항이 병렬로 있으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 이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켜요? 아니죠. 더 늘려야 되죠. 오히려 접지판의 면적을 키워야 됩니다. 답 3번. 31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절연 내력 시험은 어떻게 되는가? 220 곱하기 1.5 하는데 그 값이 500이 안 될 때는 최저값 500으로 한다. 답은 2번. 32번 교류 380V를 사용하는 곳에 절연장은 얼마큼이 되는가? 380일 때 앞에 0점만 붙이죠. 답 0.3메가옴. 33번 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일 때 어떻게 되는가? 이때 220V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앞에 0점 붙입니다. 0.2메가옴. 34번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사용 전압 기준은 몇 볼트 초과인가? 60V를 초과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을 때 누전 차단기 설치하게 되죠. 그렇죠? 답 1번. 35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1번의 간선의 전원측. 자, 2번, 3번, 4번은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접지선. 3번은 어쩌고 저쩌고 접지선. 4번은 어쩌고 저쩌고 중성선. 접지선이랑 중성선은 절대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36번 옥내 배선 공사에서 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일 때 전로의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거 뭐죠? 2번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영어 약호 ELB. 47번 전력회사가 수용가의 인입구에 설치하며 미리 정한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일정 시간 내의 동작으로 정정시키기 위한 거 전류 제한기라고 합니다. 전류 제한기 설치하게 되면은 세팅값 이상으로 전류가 흐를 때 딱 끊어지게 돼요. 38번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곳은 과전류 차단기. 사람이 쉽게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는 사용 전압 몇 볼트인가? 60V가 넘는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누전 차단기 설치하죠. 그렇죠? 40번 과전류 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 전격 전류가 25A인 회로에 50A의 전류가 흘렀을 때 그러니까 2배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렇죠? 25A 30A 이하인데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2분 안에 끊어지도록 되어 있죠. 답 2번. 41번에 30A인 저압전로에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얼마? 2분 안에 끊어져야 되겠죠. 2번. 42번 전격 전류가 50A인 곳에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50A인 곳에 2배의 흘렀을 때는요 4분 이내에 끊어져야 되겠죠. 제가 설명한 것에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한 것에 다 문제 여기서 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43번 전격 전류가 20A인 전동기 한 대와 5A인 전열기 세 대가 연결된 분기로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자, 여기 분계로가 있는데 여기에 모터가 있는데 이게 20A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전열기 세대, 히터가 세대 있는데 여기가 5A짜리 세대래요. 5A짜리 세대. 그러면은 20A랑 여기 5A 세대 하게 되면 얼마야? 15A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차단기가 얼마짜리 있어야 되느냐? 그냥 두 개 합치면 35가 아니라 20A의 몇 배? 3배 해주게 됩니다. 전동기는 3배 해줘야 돼요. 도립전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전류 때문에. 그럼 60A죠. 60A 더하기 15에서 75A짜리 차단기 설치하게 됩니다. 답 3번. 44번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이상이 생겼을 때 부하 기기, 금속재, 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 전압 또는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이걸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것 누전 차단기 1번. 45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일 때 자, 저압에 사용하는 퓨즈는 몇 배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된다? 1.1배 4번. 46번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어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자, 그러므로 도체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네 글자 허용전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답 4번.
47번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 간의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어떤 거 할 때 전압을 몇 볼트보다 더 높게 써라 이런 얘기 없어요. 전선은 몇 스퀘어보다 더 굵은 걸 써라 있는데 전압은 몇 볼트보다 더 낮은 걸 써라 이런 얘기가 주로 규정에서는 이야기가 되겠죠. 1번에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초과할 것이 아니라 60V보다 더 낮아야 되는 겁니다. 48번 전기 난방 기구인 전기 담요나 전기 장판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 온도가 과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동작하는 것. 이번에 온도 퓨즈. 49번 전동기의 정역 운전을 제어하는 회로에서 두 개의 전자개폐기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건 상호 쇠정이라고 해서 인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MC1이 있고 이건 여러분이 이제 기능사 실기 갈 때 해요. MC2가 있는데 자, 모터 두 대가 동시에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MC1의 비접점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MC2의 비접점을 놓고 MC1의 비접점을 놓는 거. 서로 내가 동작할 때 너는 절대 동작하면 안 돼. 내가 동작할 때 너는 절대 동작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50번 저압 옥내관선에서 전동기 전격 전류가 40A일 때 허용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0A가 안 될 때는 1.25배 해주고요. 50A가 넘을 때는 1.1배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50번 40A래요. 그럼 얼마? 1.25배 하면 50, 답 50A. 51번 60A다. 그럼 60A는 50A 넘으니까 1.1배 해줘서 얼마? 66A. 답 2번. 52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를 초과한다. 그럼 몇 배? 1.1배. 답 2번. 53번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 전류 합이 100A다. 그럼 50A 넘으니까 1.1배 해서 얼마? 110A. 답 2번. 54번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관선과 분기점에서 몇 미터 이하야 되는 곳. 아까 지웠네요. 그쵸? 자, 일반적으로 분기되는 곳에서 몇 미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여기 있네요.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미터. 답 1번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좀 말은 빨리 했는데 빨리 하는 이유는 여러분 2번, 3번 볼 때 더 쉽게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번, 3번 정도 볼 때 여기 있는 문제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